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0월 17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의 하락은 현재 시장의 흐름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도 별로 시장에 이제 신뢰감을 줄 수가 없다는 거는 일단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따라서 오르면서 금요일날 상승해서 끝났고, 근데 미국 금요일은 다시 또 이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시장이 그냥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 이걸로 봐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안고 이제 우리 시장이 오늘 월요일 시장을 출발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코스피도 1.15%가 하락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장 초반에 매도에 좀 나섰던 외국인들은 오전 10시가 조금 지나자마자 매수로 바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 매수에 의해서 지수가 끌어올려지는 이제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이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늘려가는 그런 포지션을 장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를 했고, 개인은 이제 매수세가 오후로 가면서 외국인과 교차되면서 매수 사이드에 있기는 했지만 매수세가 상당히 약해지는, 그 대신에 외국인들은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끝나는 시간을 향해서 갈 때마다 매수세가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2,678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3,17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532억 순매수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219.71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다시 0.32%가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출발은 마이너스 한 1.6%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코스닥도 역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의 매수세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 좀 버텨나가다가 외국인들이 장 중에 한 번 크게 흔들림이 있었어요. 좀 매수 쪽 포지션을 잡았다 다시 매도를 갔다가 장 끝날 때 매수 쪽으로 매수를 늘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은 처음부터 매도에 있어서 하루 종일 오늘 기관은 양시장에서 모두 오늘 매도세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끝날 무렵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해지니까 역시 개인들은 매수세를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81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510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40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682포인트, 682포인트 이렇게 끝나서 지난 주말보다 0.55%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두 시장이 일단 양봉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해서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환율은 오늘 조금 다시 올라서 1435원 30전에 끝났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게 끝에 약간 달러 인덱스가 좀 약세를 보였는데, 그건 조금 이따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전혀 그게 통용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대만이나 일본 니케이에 비해서 걔네들은 다 1% 이상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다. 요게 이제 오늘 시장의 차이점입니다. 그건 이제 시장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도, 그러니까, 9월 29일부터 시작된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오늘까지 이제,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1,487억 샀고, LG에너지솔루션은 68억을 순매수했고, SK하이닉스는 478억을 순매수했고, 삼성바이오는 54억,
SDI는 210억, LG화학은 164억, 현대차는 139억, 기아차는 21억. 여기까지가 시가총액 상위 랭커 중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1위서부터 7위까지, 8위까지 만 샀어요. 그 밑에 뭐 네이버도 팔았고, 세트리온도 팔았고, 카카오 뭐 700억이 넘게 팔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삼성전자 700억 팔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233억을 샀는데, 역시 연기금이 131억 원을 샀고, SK하이닉스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는 외국인 사고, 기관은 팔았다.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바이오 이렇게 두 종목 뿐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들은 717억, 기관은 637억을 팔았는데 개인들이 1344억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 이제 카카오 사태가 나니까 여러분 뭐 뉴스에서 다 아시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 IDC라고 얘기하는 데이터 센터 화재 때문에 우리 주말에 아주 뭐 카카오톡 먹통이 되고 저도 그것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는데 저는 뭐 몇 개의 그 뭐 텔레그램도 쓰고 몇 개의 메신저를 쓰고 있는데 카카오톡이 그래서 제가 저희가 뉴욕에 계신 장모님한테 전화할 때 카카오톡 전화를 하는데 그게 불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대체통신망 그 기대감 그것 때문에 이 네트워크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대만 통일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무력 또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단호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통일은 반드시 실현한다. 이렇게 되니까 뭐 당연히 이제 미국 중국 갈등이 심화될 건 뻔한 거죠. 그랬을 때 중국이 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카카오페이 뭐 등등 해서 이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이제 움직였어요. 카카오페이 문제가 터지니까 뭐 애플페이, 삼성페이 뭐 등등 해서 또 전자결제 관련된 업체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2차 전지 관련 이거는 뭐 요새 이제 2차 전지가 제일 잘 나가니까 그 실적도 있고 미래 비전도 있고 뭐 이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비철금속 쪽 특히 이제 알루미늄 관련됐는데 이게 이제 그 비축량이 상당히 모자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재고가 원래 70일분이어야 되는데 뭐 53일분밖에 없다.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이런 겁니다.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대해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 때문에 이제 알루미늄 관련해서 비철금속이 또 움직였고, 그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하루 폭등했다가 하루 또 폭락하는 그런 영향에 비해서는 오늘 우리 시장이 비교적 선전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유를 들어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증안기금 얘기가 살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또 10월 중에 시작한다. 쏘기 시작한다. 뭐 이랬는데 증안기금이 뭐 10조 부근이니까 처음에 이제 조금씩 구체화되는 얘기는 8,800억으로 첫 슈팅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자꾸 이게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임박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이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뭐 대단하게 우리한테 수급상에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그 심리적인 안전핀 역할을 하는 거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텔레그램으로 뉴스로 그 속보로 보내드렸는데, 그 헌트 그 신임 영국 재무장관이 오늘 이제 영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나 저녁 때에 재정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그 리즈 트러스
총리가 얘기하던 그런 이제 그 긴축에 반대되는 그런 거에서 상당히 많이 되돌림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거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바로 이제 파운드화가 좀 강세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그랬는데, 또 미국 시간에 그 선물을 보니까 조금씩 상승하고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끝날 무렵에 외국인들이 그 매수세를 이렇게 높이면서 상승세를 뭐 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이제 그중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자세히 따지고 보면, 그런데 왜 대만하고 도쿄는 꼼짝 안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죠? 예. 그래서 또 그런 거는 구조적으로 우리 시장이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주요 포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그 수치는 나쁘게 나오지만 이미 선반영되고, 뭐 이제 감사를 통해서 반도체 시장이 뭐 내년 되면 좋아질 건데, 그래도 이게 이제 주가가 선행하니까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지배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도 추세가 전환한 게 분명하다. 그건 잘 안 바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닥을 보장받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오늘 시장 좀 특징을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시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 얘기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가장 많이 갖고 계시면서 궁금해하시는 카카오 얘기도 좀 드리고,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진짜 기다리던 CPI가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 CPI 발표가 있던 날, 그 이제 미국 시간으로 아침 8시 30분에 발표가 되는데, 그때 이제 난 12시가 조금 넘을 때까지 미국 시장이 빌빌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CPI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거 뭐 연준이 이제 매섭게 패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 후에 갑자기 이제 막 순식간에 5%가 점프하는 그런 이제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인플레이션은 이미 6, 7, 8, 6, 이렇게 하향 추세에 있다. 뭐 수치가 우리가 만족하진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미 이제 피크를 쳤다. 이런 좀 애매한 논리를 가지고 이제 튀어 올랐어요. 근데 사실 그 배후에 황소, 불 마켓을 좋아하는 황소 세력이 믿는 구석, 그렇게 해서 튀어 올리게 했던 구석은 뭐냐면, 그 영국의 감세 정책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약간 이거를 좀 바꿀 것 같다. 기존의 기조를, 이런 이제 변화가 감지된 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자넷 옐렌 장관이 채권 시장이 이제 그 채권 레이트가 올라가니까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우려된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믿는 구석을 갖고 이제 강하게 황소 측이 끌어올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전에 한 7거래일 이상 계속해서 숏을 쳐오던 이제 베어마켓을 이제 추종하는 이런 곰들이 이제 부랴부랴 이제 숏 스퀴즈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숏쳐는 거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뭐 풋옵션 이런 거를 매도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게 용수철처럼 팍 하고 튀어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는 이제 토요일 편하게 지낼 때, 금요일인 미국은 그동안에 뭐 별로 뭐 신경도 안 써서 별로 뭐 이게 사람들 신경 안 쓰던 미시간 대학교의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게 상승하면서 나오니까 채권 금리가 다시 튀어오르고, 뭐 나스닥은 3% 이상 빠지고, 뭐 이런 급락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변동성의 극치를 보여준 거예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의 극치. 이 변동성의 극치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좀 나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시장이.
아무도 것도 안 변했는데 시장 혼자 튀어올랐다 튀어내렸다 막 이랬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뚝 잘라서 얘기하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의 영역이다. 제가 자꾸 그 얘기하는데 파생하고 뭐 그런 거 하는 프로의 영역이지 개인 투자가가 이걸 하루하루 맞춰서 한다는 거는 이게 사실 어려운 시장이다.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주말에 줌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백만개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우리가 바람이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박스권을 형성해서 좀 시간을 옆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양봉을 그리면서 양 지수가 모두 새로운 박스권 안으로 진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뭐 제 얘기대로 되면 참 다행이고 근데 뭐 박스권이고 뭐고 뚫고 그냥 날아가 버리면 그건 더 다행이고 뭐 안 되면 다시 떨어지면 그거는 이제 좀 뭐 기대하기 좀 싫은 상황이지만 어쨌든간 지금 제가 보기엔 그런 박스권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졌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한적인 트레이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박스권이라는 게 왜 위에 부딪히고 밑에 부딪히고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이제 지금 뭐 실적이 좋든 나쁘든 뭐 별로 나쁠 거로 예측하지만 예상보다 그래도 뭐 개중에 이제 잘 나온 데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한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결국 트레이딩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이거는 매매 역시 제한적 매매밖에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제 시장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서 난 굉장히 공격적이야. 이런 분은 뭐 일부를 가지고 그런 제한적 매매에 동참하시든지 아닌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시장에서 괜히 잘못 움직이면 거꾸로 또 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걱정이 카카오예요. 이 카카오, 얘는 진짜 뭐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 이제 우리가 이게 IDC 이제 그렇게 불러서 근데 이제 그 인터넷 데이터 센터죠. 그 정보 센터의 그 화제 뉴스 이제 우리가 다 듣고 여러분 실제로 이제 카톡이 안 됐으니까 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뭐 메일 저도 오늘 이제 어디 막 뭐 원고 보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메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메일도 안 돼요. 카톡만 겨우 돼요. 카톡만. 그래서 이제 이게 카카오의 새로운 활약의 시작이냐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아니면 또 보면 악재가 이제 나오다 못해 이제 IDC 불나는 것까지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뭐 다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게 사실 멈추면서 뭐 소위 말하는 카카오 집단의 모든 이미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실추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기야 이제 김범수 의장이 국회에 출석하게 생겼는데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국회에 뭐 알려면 국회에서 이걸 뭘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럼 뭐 이제 뭐 발생 사실이 이제 뉴스에 다 나온 거 재확인하고 뭐 질문하고 국회의원 호통치고 뻔한 거니까 이제 김범수 의장은 잘못했다 그럴 거고 앞으로는 그런 사고 없도록 하겠다고 뭐 그렇게 얘기할 거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뭐 불보듯 뻔한 거죠. 뭐 국회 출석해서 해결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카카오 내부적으로 이제 한번 우리가 따져보면 사실은 이게 카카오가 그냥 일반 메신저가 아니라 이거 4천만 명이 넘게 쓰기 때문에 국내에만 이게 이제 거의 기관 산업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기관 산업에 대한 책임을 이제 묻겠다. 사회적인 책임을 묻겠다 이랬는데 그게 이제 물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는 좀 다르니까. 이게 맨날 뭐 이렇게 뭐 분위기 잡고 감정적으로 뭐 국민 정서 막 이렇게 해갖고 벌 줄 수는 없거든요. 그건 이제 그 한계치가 이미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카카오 믿고 저도 이제 뭐 안 되니까 뭐 막 화나고 뭐 그렇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손해배상의 문제 같은 거는 SK CNC랑 이제 뭐 이렇게 협의를 봐서 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뭐 니네 IDC에서 불이 났지 않냐, 뭐 어쩌고 따지겠지만, 이제 한 가지 저도 놀란 게, 저도 이제 뭐 이게 조그만 그 IT 회사의 경영 고문도 하고 그랬는데, 카카오가 이 정도인지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IDC 센터를 자체적으로 이거 하고 SK CNC를 빌려 쓴다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좀 안 갔고, 그게 뭐 이제 자기네가 갖고 있는 단독 IDC의 캐파가 넘으면 딴 데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전기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우회해서 돌도록 그런 프로그래밍을 해놓거든요. 세계에서 큰데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돼서 이게 나가 자빠졌다. 이게 이제 굉장히 쇼킹한 문제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욕을 먹는 거죠. 돈 버는 데만 눈이 멀어갖고, 이런 기본적인 거를 안 했다. 근데 뭐 이제 안 했으니까 이제 해야 돼요. 이거 이제 뼈 빠지게 해야 되는데, 배상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카오톡을 돈 내고 했다거나 이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아니면 이제 뭐 카톡을 통하거나 카카오 모빌리티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운전기사였거나 뭐 이러면 이제 이거는 피해를 뭐 하게 되지만, 암만 기관시설이라 하더라도 니네가 이게 국민한테 이렇게 어려운 불편을 끼쳤으니까 보상을 했는데 뭘 기준으로 뭘 어떻게 보상해요. 그냥 죄송합니다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독점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독점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 관리는 잘못한 거죠. 이거 해당 부처 관리 잘못한 거죠. 이게 무슨 독점을, 그럼 아니 지금 뭐 카카오 그거 전 국민 4,000명이 쓰고 있는데 니네 독점 때문에 그러니 니네 이제 하지 말고 야 여기 뭐 파인애플 하나 더 만들어, 그래서 이거 써,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냥 관리 방만하게 하다가 일 터지면 맨날 독점에서 그렇다. 그거 뭐 어떡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해결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이제 빡세게 IDC를 줘야 되니까,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카카오가 장사해서 번 돈 중에 상당 부분을 그 IDC 센터 짓는데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거의 바닥권 형성에 들어온 거는 맞다. 그럼 여기서 뭐 빠져봐야 얼마 빠지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닥권 형성으로 온 건 맞지만 옛날처럼 화려한 그 재상승을 기대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 왜냐하면 이게 돈을 암만 벌어도 그런 거 이제 많이 써야 돼요. 니네 이거 완벽하게 됐어? 뭐 이거 이제 계속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옛날에 뭐 택시 미장원서부터 하여튼 이게 구설수에 올라갔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 버는 아이디어는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그 기업의 가치관이랄까요? 뭐 이런 게 좀 정립이 안 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저도 이제 주주니까. 근데 이제 그 향후 굉장히 빠른 주가 회복은 아닐 것이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네요. 근데 뭐 다행인 건 제 생각엔 얼추 저점 다 온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보험도 많이 들었을 테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해 나가겠죠. 그래서 화려한 재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월요일 첫날, 오늘 이제 그 영국 그 새로 된 재무장관이 좋은 얘기 많이 해갖고 미국 시장이 간밤에 좀 많이 올라서 내일 우리도 그냥 내친 김에 더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